오래된 음식들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 하잖아요. 이때 오래 두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뭐든 안전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실제로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부패를 늦추게 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왜 발암물질이 생기는지 좀 알아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올바른 냉장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냉장고 속의 장기 보관이 원인입니다. 보통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은 2일에서 3일 내로는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보관이 지속이 되면은 식품 속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대표 영양소들이 화학적 변화와 미생물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발암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완전 밀폐입니다. 음식 보관하실 때 밀폐를 잘 해주지 않거나 혹은 음식이 공기에 자주 노출이 되면은 그로 인한 산화와 부패가 가속화됩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의 온도 변화입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거나 혹은 적정 온도보다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미생물 활동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습도 관리 부족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습한 것을 좋아하죠. 냉장고 속에 습기가 많으면은 곰팡이 증식이 당연히 촉진이 됩니다. 오래된 햄이나 소세지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되면은 니트로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곡물이나 견과류를 제대로 밀폐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자라나게 되죠. 이거 역시도 강력한 간암 발암물질이 됩니다. 냉장고에 두면 안 되는 음식들 혹은 물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관을 짧게 해주거나 냉장이 아닌 냉동 혹은 실온이면 실온 올바로 보관을 해줘야겠죠. 먼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 식품은 개봉 후에는 금속이 부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 상할까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감자는 냉장 보관 시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가 아닌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 냉장고 안에 보관은 하는데 보관법이 잘못돼서 생기는 발암물질들도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니트로소 화합물이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절인 생선들, 명란젓이라든지 멸치육젓, 우려놓은 지 오래된 육수들, 육개장이나 사골국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플라톡신입니다. 흔히 곰팡이 독소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아플라톡신은 냉장고 속에 하얗게 곰팡이 피어있는 잼, 빵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쌀이라든지 보리, 콩 등의 곡물류와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어나면 푸르스름하게 많이 발견이 되지요. 아플라톡신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밀폐를 해두지 않고 먹던 그대로 비닐째 보관을 하거나 밀봉을 했다고는 하지만 잘 해두지 않아서 그 안에서 습기가 차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를 하고 섭취를 해도 괜찮을까요? 잼 같은 거 보시면은 잼에 곰팡이 핀 부분만 덜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만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음식 전체에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전량을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론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지방산화물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방이 산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데요. 배달음식으로 치킨이나 탕수육 시켜 드시면 냉장 보관하시죠, 남은 거. 치킨은 이미 기름에 튀기기 시작을 하면서 산화가 시작되는데 산화가 시작된 채로 냉장고에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산화가 더욱 진행이 됩니다.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산화도 빨라지기 때문에 발암물질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게 되겠지요. 개봉한 지 오래된 버터, 견과류 등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고기 육수도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을 한번 끓이면 며칠씩 데워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한 번 끓이면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끓이고 많이 반복을 하시는데요.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발암물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배탕을 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벌 먹을 분량씩 소분을 해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냉장고 속 발암물질을 없애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했던 별것 아닌 습관들이 발암물질을 많이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의 작은 습관만 바꿔줘도 냉장고 속 발암물질 없이 건강하게 식생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이고요. 음식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는 꼭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좀 섞어서 내부를 한 번씩 닦아주면은 음식으로부터 오염되었던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좀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칸막이, 서랍, 냉장고 문, 고무 패킹까지 청소용 소를 이용해서 문질러 닦아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겠죠. 패킹 부분에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만 잘 해줘도 냉장고 안에 냉기 순환이 훨씬 효율적이고 냉장고 자체의 냉기 밀폐 상태도 좋아지기 때문에 보관력이 매우 좋아지겠죠. 만약에 지금 냉장 보관을 해도 3일 이내에 쉽게 음식이 상한다 라고 하시면은 냉장고 안에 냉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거든요. 반드시 냉장고 청소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발암물질 없애는 올바른 음식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은 비닐이 아니라 밀폐 용기를 사용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였더라도 개봉을 했으면은 일주일 안으로는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용기 안에서 습기가 생기면은 박테리아 번식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수분 제거를 위해 종이 타올이라든지 혹은 용기 안에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을 해주시면은 습기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은 한 번 먹을 만큼씩 소분을 해서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해서 냉동고에 1, 2개월 정도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역시 2, 3일 내에 드실 분량은 냉장고에 넣으시고 밀폐 용기 사용하셔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장기 보관은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이나 곡물은 습기가 차단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냉장고는 쉽게 습기가 차기 때문에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선이나 해산물 등을 만약에 생물로 구매를 하셨다면 반드시 구매일 포함 2일 안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역시 냉동으로 소분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물의 경우는 냄비째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되고요. 한번 데운 것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한번 섭취할 분량으로 소분을 해줘서 단기간에 드실 거는 냉장 보관, 아닌 거는 냉동 보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 배달 치킨, 탕수육, 배달 직후에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최대한 빨리 냉장고로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섭취가 시작되고 2시간 이내에는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남은 즉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5도씨 이하의 냉장에 보관을 하면 좋습니다. 지방이 냉장고 안에서 산화되는 것을 최소화해줘야겠지요. 배달이 왔던 그 종이 상자 그대로 보관을 하면은 산화가 훨씬 빠르게 촉진됩니다. 밀폐 용기라든지 랩으로 감싸서 공기를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알루미늄 호일이나 키친타올 쓰시는 분들 있으신데 역시 산화를 촉진합니다. 가급적 하루 이틀 안에 드시고 3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지요. 장기 보관을 예정하신다면 냉동실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재가열해서 섭취하실 때는요, 전자레인지라든지 기름에 다시 튀기는 것보다는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150에서 160도 정도 낮은 온도로 해서 천천히 가열을 해갖고 드시는 것이 발암물질도 최소화하여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냉장고 지도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냉장고 문에 냉장고 어느 칸에 어떤 음식이 보관되어 있는지 종류랑 날짜를 함께 기입을 해갖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잦은 공기 접촉도 막을 수 있고 온도 변화도 훨씬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밀폐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냉장고 속에 플라스틱 용기를 쓰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실제로 플라스틱 속 대표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A라는 것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고온에서 훨씬 더 많이 방출이 됩니다. 전자레인지라든지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그릇에 그대로 바로 담을 때 많이 위험해지겠죠. 플라스틱 소재의 그릇이 냉장고 속에서 BPA를 방출하는 위험도는 실제로는 낮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긁힌 자국이 있다든지 오래돼서 코팅이 좀 벗겨진 그릇 같은 거는 자체만으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실 거라면 유리 용기라든지 스테인리스 용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의 발암물질과 안전한 음식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시고 발암물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